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4페이지 제2절 명국 대운유년의 세론 보겠습니다. 내용들은 대략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원국은 명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주팔자 똑같은 말인데요. 정보 창고다. 빈부귀천, 그다음에 수요, 연고, 육친정보 등을 포함하고 그 정보를 낳고 휴대하여 오는 것이며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보는 새 운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운을 경고하면서 체현되는 것이죠. 원래 있는 것이 새 운이 와서 자극하면 그것들과 아니면 원국인 다른 글자들과 작용을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국 분석의 제 첫 관문은 원국에서 일주의 정보를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운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세운을 통과해서 어떤 것들이 발현되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원국 정보가 관의 팔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관의 정보가 없으면 좋은 세운으로 가더라도 관이 불가하고 오로지 평순할 뿐이며, 농부 팔자에 관운이 좋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관노를 받는달지 하는 일은 없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2장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팔자의 부귀상전 하면 이게 관명이죠. 기운이 도달하면 발제하고 승진하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죠. 원국은 정보 창고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어떤 특정 사안, 이것은 태극점이죠. 이 태극점의 희기를 우선 원국에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 태극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정보죠. 대운이라는 것은 10년의 어떤 주제자이죠. 그리고 명국 정보의 체현 무대. 원명국의 용신 기신에 대한 억부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용신으로 가더라도 10년이 모두 온전히 길이 응하지는 않는 것이니 매 1년 모두 다 길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대운에서는 그래서 대략적인 기륭을 보는 거죠. 진정한 유년의 기륭은 대운 유년의 작용 결과를 보아서 정하는 것이죠. 만약 팔자에 관의 정보가 있으면 행운의 단계에서 마침 관성을 생부하거나, 여기서 이 행운은 주로 우리가 대운을 말하는 겁니다. 대운. 혹은 원국의 관이 기신으로 제어되고 있는데 관운으로 가거나 하면 이때는 음기입니다. 음기. 일주는 승관한다. 가령 일주에게 돈을 버는 정보가 있는데 대운이 이런 정보를 생부해주면 일주는 발제한다. 이건 희신일 경우죠. 기신인데 원국에서 그걸 잘 제어하고 있으면, 운에서 그것이 오면 드디어 재화의 신이 작동을 해서 재화의 글자가 작용을 하게 돼서 그 재화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상관상진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상관상진. 원국에서 관이 완전히 상관에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 그때 그때는 관이 기신입니다. 기신. 왜 그러냐면 인성을 생해서 상관을 누르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관상에서 관은 기신이죠. 이때 관운이 되면 비로소 원국의 상관상진에 상관이 힘을 써서 관을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체현되는 겁니다. 상관이 드디어 관을 누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상관은 관을 해치는 거지만 상관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모습은 최고의 관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원장 사주를 예를 들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상관상진은 특수한 모습인데 아주 큰 대권을 잡는 그런 유형입니다. 유년은 명국의 정보를 진정으로 체현하도록 하는 지휘자다. 그것과 원국, 대운과의 작용관계가 기름을 생산하고 그것은 팔자 기륭의 형상의 사자다. 유년의 구체적 기륭은 또한 대운의 견제를 받는데 견제라기보다는 견제죠. 대운을 경과하는 거죠. 유년은 대운을 통과하여 명국에 작용 또는 직접 명국에 작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칙이라고 해서 불가하다. 그래서 대운과 유년 한 세트로 만약 유년이 도래시에 용신이거나 혹은 기신이거나 모두 대운을 경유하여 명국에 작용하니 대운이 견제하면 유년이 완전히 기둥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유년이 기신일 때 대운의 제어를 받으면 그 부분만큼은 길이 응한다. 간지로서 천지를 논하는데 천간 지지는 서로 다른 상을 대표하고 주관한 이 다르다. 그래서 간지를 나누어서 판단한다. 천간이 용신이 응하는 상이면 그것은 겉모습, 외상을 대표하고 이때는 대기라죠. 지지가 기신이면 내 환경으로서 그것이 대표하는 정보는 흉을 주관한다. 이때는 반드시 원국의 정보, 궁위, 한운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논명해야 한다. 원국 간지와 유년 간의 작용은 간지 왕수론의 근거에 판단하는데 원국의 천간 왕수에도 유년 지지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갑술년에는 길이 응하고 갑자년에는 흉이 응하는지는 천간의 왕세가 지지의 작용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원국 정보 시를 분명히 하려면 쌍방향으로 논증하면 같이 가야 한다. 이건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했죠. 이건 그냥 동주 관계로서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동주. 그래서 갑술년에는 길이 응했다. 갑자년에는 흉이 응했다 하면 원국의 글자를 유년의 술토의 왕수를 본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갑목이 용신이라면 갑술년과 갑자년에서 갑목의 상태를 보는 거죠. 자의 갑은 목욕이죠. 목욕. 목욕은 흔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제가 봅니다. 갑의 술은 아마 양지점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욕보다는 더 갑목에게는 더 나은 상태. 그리고 간지 구지에서 보다시피 술은 조토입니다. 조토. 메마른 흙인데 좀 딱딱하죠. 그래서
간목으로서 숨통을 내어주는, 소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더 갑자보다는 낫죠. 이래서 동주관계로 판단하면 충분하지, 이 지금 텍스트 우리 자료에서 말하는 원국 간지를 윤연의 지지에 왕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천간은 윤연의 겉모습을 체현하는데 지지는 천간의 사상에 대해서 대소의 작용을 일으키니, 예를 들어서 천간이 재성용신이고 지지가 기신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비겁인 경우, 이때는 자연히 길이 응하는 정보가 감소되고, 혹은 발제 후에 돈이 나가거나 파지하는 것이다. 윤연은 정보가 모 시간 단계에서 인발하는 것인데, 윤연의 기륭의 대소가 통제를 받을 때 천간의 작용관계는 생극처가 주된 것이고, 지지는 형충합성이 주된 것이며, 지지간에 같이 생극을 논한다. 천간은 천간 루트를 보고 지지는 지지 루트를 보는데, 예외적으로 간지간의 작용을 볼 때는 동주, 그리고 연결, 여기에 또 연결도 간지간에 작용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천간은 윤연, 특히 윤연 천간은 태극점입니다. 태극점. 그래서 을사년이다. 그러면 이 을사년에서는 을목이 가리키는 태극점이 내 일간 대비 1년을 지배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금이 일간인데, 을사년은 정제라고 하는 십신이 올해 저의 주된 주제자죠. 주제자. 그럼 단순히 재물만 관련된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는 일간과 그다음에 격신 대비, 저 같은 경우는 격신이 정화이기 때문에 을목은 이제는 격신 대비는 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히만 봐도 정제와 편인이 제 올해에 1년을 주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을목이 기본적으로는 일간 대비 어떤 십신, 그 다음에 격신 대비 십신이 나오면 그 뒤에 이 을목은 그러면 정제가 처이기도 하죠. 그럼 육친 관계에서는 을목이 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처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또 희기를 가려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 육친을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글자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가 올해 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최소한 인사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인사물의 태극점이, 사람의 태극점은 어떤 배우자 기본이 되고, 그것이 귀신이라면 배우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게 다른 글자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윤연이 가리키는 의미는, 윤연 천간이 가리키는 의미는 인사물의 하나의 태극점이다.
지지는 이 태극점과의 동주관계로서 먼저 판단하고, 그러면 을목은 사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을목이 가리키는 의미가 희신이라고 하면 올해 을목과 관련돼서는 나쁘지 않다. 이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화는 또 지지에서 보는 거죠. 이것은 지지끼리. 이렇게 어떤 것과 연결처럼 월지가 사인데, 그러면 을과 정사월이기 때문에 을과 정화가 바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유년에 어떤 글자가 온다고 해서 원국에 바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합충이나 생극이 합충파에 생극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로서는 형충파해가 있어야 천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의 또는 도의죠, 도의. 그래서 올해 저한테는 정화가 동한다. 월간 정화가 동하죠. 그러면 저는 천간이 임이기 때문에 정임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을 하는데, 연결의 작용을 통해서 천간과도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운작용, 규율, 개론. 이건 뭐 동주론으로 봐도 됩니다. 동주론의 어떤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대운유년 천간이 기신인데, 다만 지지가 용신이고 동시에 지지가 천간을 억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년인데, 이건 갑신년이라고 할까요? 갑신년? 이게 기신. 이것이 간목을 억제할 수 있죠. 천간 간목이 흉하게 하는 정도는 감축되죠. 이때 이 신이라고 하는 간목 기신을 감축하는 글자가 손상을 입거나 제어를 받을 경우, 천간이 다른 천간, 여기서는 다른 천간, 이 동주 말고 다른 천간이 기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별도의 다른 기신을 방출하면 흉이 응하는 정도가 크다, 그런 거죠. 동주에서 이것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손상을 입어서 형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금이 손상을 입는 경우, 또 다른 천간이 이 간목을 견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 흉이 응하는 정도가 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운유년의 천간 용신인데 지지가 기신인 경우 동시에 지지가 천간을 억제하면, 여기서는 거꾸로 갑이 용신이고 신이 기신인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천간이 길에 응하는 정도가 작다. 이 기신인 지지가 손상이나 제어를 받을 경우 천간의 길에 응하는 정도가 크다. 당연한 얘기죠. 밑에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을사경진,
무신, 을묘. 일단 이 팔자는 신약이다. 뭐 신강약으로 보면 신약이죠. 식신과 관성은 병. 그러니까 을목과 경금 천간에 있는 것들이 병이니 인성이나 화나 토를 용한다. 관이 기신이고 왕하는 것이 병이니 상제, 다치는 것의 정보로서 일주는 평생 병을 끼고 산다. 기묘대운 갑인년. 지지, 인묘, 관성이 매우 강하죠. 원국과 또 목방을 이룹니다. 간목은 기토를 합반합니다. 일주는 반드시 대흉제가 응한다. 화상을 입는다. 기묘대운 묘목이 기신이고 천간 기토는 용신인데 지지 묘목이 기토를 극하니 동주에서 그죠? 기토 힘이 약하여 기령하는 정도가 작다. 한운, 년주, 을사. 한운을 보면 지지 사화 용신, 인성이 용신이 따라서 관운으로 가서 흉이 응하지만 죽는 죄는 아니다. 75년 을묘년입니다. 을묘년. 기묘년이 아니고요. 지지 기신이니 기신은 관성이 복음이 또 상제가 응한다. 대운유년에서 지지 상호장에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일단 희신이 길신이고 기신이 흉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희신이라고 해서 기신이 아니고 언제나 기신이라고 해서 언제나 흉신이 아니다. 흉한 건 아니다. 용어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요. 기흉은 우리 그 명리학책에서 기흉은 동태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흉. 희기는 정태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정태적인 어떤 사주팔자 원국의 상태에 일주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글자를 나누면 희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운에서 와서 그 어떤 작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판단할 때는 평가할 때는 길흉으로 하는 거죠. 길흉은 우리가 그 격국에서는 선신과 악신을 나눌 때 선신 악신은 그 편의상 우리가 그 일주가 쓰는 방법을 정하는 용도로서 선, 악을 나누는 것이지 그게 또 길흉의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용어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원국에서는 희기 어떤 작용 결과로서는 길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국 글자에 희기는 불변한다. 세운의 희기는 작용상 기둥 역할이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국의 희신, 기신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글자와 작용을 하게 돼서
희신이 길하다가도 흉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신이 흉하다가도 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팔자를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을목, 용신은 개수, 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병화입니다. 을경합 경금이 여기서는 간목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고 을목이 또 그 경금을 두고 같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주가 크게 발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거죠. 기묘운 갑인년이 오면 간목이 가신이면서 기신이죠. 그래서 인묘진 목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불이 굉장히 왕하죠. 기토는 대운 기묘에서 묘한테 견제를 당하고 있는데 간목이 기토를 합해서 기토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파에다 합해서 구하는데 합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토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작용을 하게 되죠. 작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수를 극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용신이 개수인데 이 해에는 개수가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병화가 인중에 있고 사중에 있습니다. 인사형, 인묘진도 있고 인사형도 있고 인신충도 있죠. 그래서 인사형에서는 병화가 나오겠죠. 형출. 그런데 인신충을 하기도 하죠. 인신충. 그러면 목방도 있고 인신충에서 신금이 움직이죠. 신금이. 그러면 신진이 다시 수를 공합니다. 병화가 형으로서 인사형으로서 동하고 인신충으로서 신진이 또 수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화를 극합니다. 병화가 손상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의 구조는 원래도 가불목이 혼잡하는 것을 원활히 제거하지 못해서 항상 이 관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관살이 가불목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관살은 상병제에서 항상 좋지 않는 쪽에 기신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쪽에 대극점이 되는 거죠. 상병제를 끼고 산다. 갑인년에는 인신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목이 상전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형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다치거나 그러니까 금목 상대는 흔히 부딪히는 거죠. 교통사고, 실족. 그 다음에 인사형으로서는 화가 올라오는데 신진수국으로 꺼지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어떤 다치는 것, 화상, 사고, 금골이 부러지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을묘년은 기묘운 을묘년. 이때 원국과 같은 글자가 오면 지금 을묘, 을사, 을목 원국에 두 개나 있는데
묘도 지금 원국이 하나 있고 대운 윤혈의 두 개가 와서 을목 세 개, 묘목 세 개죠. 예. 아무리 을목이 격신이지만 중첩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경우 지금 우리가 시주에 을묘가 있는데 윤년에서 을묘가 왔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복음인데 은기로 보는 거죠. 은기. 그래서 사정지가 그 중복해서 오면 우리는 묘와 유 아니 그 자와 오와 유를 오자영, 유유자영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 자수와 자수, 묘와 묘 이것도 일종의 자영으로 서로 배척하는 작용이 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정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일하고 깔끔한 지지죠. 그런데 그것이 겹치면 중첩되면 서로 배척하겠죠. 복음 현상 형과 유사하다. 김효운 갑인년, 김효운 을묘년, 목다 금결. 목이 워낙 많고 그래서 금이 이빨이 빠진다. 금목이 부딪혀서 목다 금결은 금목이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금이 손상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좋은 역할, 금도 손상을 당하고 그런 목과 금에 관련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간담, 대장, 건강을 읽는다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목금은 아까 그 근골이라고 근골이 부딪혀서 어디 뭐 무슨 부러지는 거 이런 거 얘기했죠. 5번 세운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윤현천가는 여기 세우는 지지가 주이고 뭐 이렇고 써놨는데 이것을 저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윤현천가는 주된 태극점을 의미한다. 윤현지는 해당 태극점의 역량을 우리가 판단한다. 그리고 윤현지는 또 윤현지 지지의 의미를 또 읽어줘야 되는 거죠. 단순히 윤현 을사년인데 을목만 읽어주고 사화는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을목은 을목대로. 저는 경금 읽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을목은 정제, 사화는 편관. 이렇게 두 가지 위로 드러나는 것, 재와 관련된 것,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편관과 관련되는 것. 안 좋으면 재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설수, 뭐 다치는 것, 직장인이라면 뭐 명예 실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죠. 따로따로 읽어주는데 같이 읽어주면 먼저 을목은 사화에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재물과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게 을목이 희신인 경우에
이렇게 읽어주고 그 대신 사화 지지와 관련된 거 따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의 해수가 있다. 그러면 사회충을 읽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우는 지지가 주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이거죠. 천간이 용시면 지지가 생번을 좋아하고 다 동주입니다. 동주. 지금 여기 이 텍스트는 우선 동주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동주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연결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연결. 세운, 그러니까 윤현이나 대우는 지지가 중요하니까 지지를 우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 잘 될 것처럼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대운과 윤현. 자, 김효운 갑인년이다. 대운 하나만 보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이 대운에 어떨 것인가는 일단 기토가 희신인지 기신인지, 묘목이 희신인지 기신을 보고, 기묘가 같은 한 그 동주로서 기토가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기토가 희신이라면 이 상반기 기토 대운에는 좋지만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묘한테 극을 받으니까 그만큼 감축되고 견제되고 지체되는 거죠. 하반기 묘운에는 묘가 기신이면 좋지 않고 희신이면 무난하고 좋고. 근데 그게 윤현과 같이 보면 김효운 갑인년이라고 하면 갑목이 희신이라면 기토를 구해주니까, 기토가 희신이면 갑목도 갑목과 기토가 모두 다 희신으로서의 특징을 얻는 것이고, 기토가 기신이라면 갑목이 희신이라면 갑목은 희신인데 기토가 기신이면, 그런데 기토를 묘한테 제어되는 것을 구해내 주니까 갑목이 흉한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용신운이라고 하면 개도 절각되는데, 용신운이라고 하면은 천지가 일기 같은 기운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모군이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갑인이나 을묘죠. 그 다음으로는 갑자, 을의 서로 상생관계에 있는 것, 동주를 보는 요령입니다. 화운으로 가면 병호 정사, 그 다음에 병인, 정묘, 정미. 정미가 정화가 미토에게 설을 당하지만 같은 오행으로 보면 같은 오행. 그래서 병술 같은 경우에는 화의 고지만 설을 하죠. 정미는 설을 하지만 같은 계절이죠. 미가 여름이니까요. 그래서 정미는 화가 왕한데 병술은 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가 희신이다 그러면 1번 병호 정사, 그다음에 2번이 병인, 정묘, 정미. 병술도 뭐 그 다음에 써줄 수 있는 거죠. 천간이 지지를 생하고 지지가 천간을 생하니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것은 천실 얻은 것.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것은 지리 인화라고 한다. 천간이 개두한 것, 이것은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군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데 경인신묘, 수운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무자, 기해, 이런 거죠. 천실을 얻지 못한 거죠. 개두는 천실을 얻지 못한 것. 대운에서는 지지가 주인데 사람은 천지가 나온 거죠. 지지
지기오행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 따라서 행운은 비록 간지를 모두 보지만 지지가 주된 것이다. 뭐 지지를 뭐 칠할로 보고 뭐 이런 거 앞에서 공부했죠. 천간일 때는 천간삼 아니 천간 지지울 때는 대우는 지지가 7, 천간이 3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나눠서 봅니다. 예를 천간오행의 운은 좋지만 지지가 천간을 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호를 보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다. 지지가 희용인데 천간이 기시면 길이 응하는 정도가 작은데 목운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경인 신묘만으로 같다. 경신금은 이제 본래 여기서는 흉한데 다만 인묘에서 절지이니 대용은 아니며 지지인묘는 본래 용신인데 천간의 억제를 당하니까 길이 응하는 정도가 작다. 즉 천간 왕세는 지지의 영향을 받고 지지의 왕세는 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왕세를 보는 건 아니라고 했죠. 동주로 동주. 개두였을 때 예를 들어서 경인대운이다. 경금이 희용신인 사람은 경인대운이면 일단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거죠. 인목이 희용신인 사람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무난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같은 주로서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천간 5년, 지지 5년을 나눠서 천간 5년에 해당되는 유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유년이 경금이 예를 들어서 원국이 없는 글자면 작용력은 거의 없는 거죠. 천천히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뭐 천간 원국의 글자도 뭐 유년의 지지의 왕수를 비교해서 봐야 돼.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동주를 잘 봐야 된다. 동주. 그래서 같은 세트죠. 그래서 기묘. 그러면 기토와 묘목의 관계. 지지가 천간을 극하니까 천간이 희용신이면 제대로 발효가 안 되겠죠. 상을 바꾼다. 유년에 1년은 기룡을 주관하니 지지는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맹파에서 뭐 무슨 로건 호환이라고 해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묘다 그러면 천간의 을 지지의 축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참 그런 것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핍진법에서는 핍진법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핍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다. 을사년. 그리고 을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1년 내내 을목이 천간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사화가 지를 주관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이 핍진법인데요. 이 학원에서 나올 겁니다. 을목은 지금 갑진년 을해월 을해월의 을목이 일단 동합니다. 쭉 해월, 자월, 축월 넘어오죠. 그리고 지금 을사년 무인, 기묘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경진월, 신사월인데 금이 딱 오면 을목은 일단 멈추죠. 극을 당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유년 간지를 언제 작용하고 언제 멈추고 하는 걸 보는 것이 핍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핍진법에서 동주 작용 같이 무조건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사년에서 을목이 지난해 해월부터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 을사년의 을목은 약간 무슨 꽃의 모양이죠. 꽃 피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볼 때는 핍진법으로 월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